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대구 달서을 3선의 윤재욱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 자리에 앉게 됐는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도우면서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는 인사죠. 정치적으로 중대한 기로에서 중직을 맡게 됐는데 우선 총선 1년 남았고요. 민생 법안들은 사사건건 야당과 맞붙으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습니다. 윤재욱 신임 원내대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지혜롭게 여야 협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노동관계법, 청년정책 등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은 산적인데 협치보다는 정쟁을 먼저 선포한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 있죠. 정치 기술만 남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민원 해결사 YMCA 토론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광양시가 지역민들의 건강관리실, 교육실,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광양읍에 건립 예정인 광양읍 365센터 설립 공모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농촌 중심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읍과 이 배후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나 교육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 광양 365센터가 건축 설계 공모 과정에서 당선작 선정에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건축물 건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법령에 따라 광양읍 365센터 건립공사 건축 설계 공모를 냈는데요. 이 공모작을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서 지난 2월 광주에 위치한 이 A 건축 사무실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2등으로 선정된 건축 사무실 측에서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선작 선정 결정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당선작 선정에 문제를 제기한 건축설계사무소 측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특정 건축 사무실이 제출한 설계안의 건폐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건물이 설치될 해당 필지가 자연녹지와 상업용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돼 있어 적절한 건폐율을 산정한 후에 건축법에 맞게 설계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초과한 설계안이 제출됐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설계사무소 측은 제출된 설계 공모에 문제가 있었음을 광양시가 알고 있었음에도 공모작 선정을 강행했다며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 개인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변경하면 되는데 지자체가 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접수하고 단성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란에 대해서 광양시는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논란이 제기되고 공모 결과에 대한 소송까지 이어지자 광양시 관련 부서는 언론을 통해 이미 설계상 문제가 되는 필지에 건물 일부만 걸쳐 있어서 위치를 일부 조정하면 건폐율을 맞출 수 있고 또 논란이 된 내용은 이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유사한 법원 판결 사례에도 비슷한 심사 과정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광양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건축설계사무소 측은 심사 과정을 담은 녹취록에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광양시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 이미 확인이 됐고 또 당선작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그 서신을 광양시에 여러 차례 보냈는데 광양시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당선작을 강행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광양시와 소송을 제기한 설계사무소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역 업계의 반응도 있을까요? 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복합적으로 구성된 필지라 건폐율을 따져보려면 설계 도면을 사전에 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광양시가 설계안을 요청한 적이 없어 심사 과정에 광양시가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검토했다는 말에도 의심이 든다며 광양시의 해명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건축설계심사에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 의견서에는
3명의 심사위원들이 건폐율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문제가 된 건폐율로 인해 당초 건물 위치를 10m가량 조정해야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건축물 위치가 10m가량 조정될 정도라면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 또 건물이 정해진 부지 내에서 이동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차량 동선 등이 변경돼야 되고, 또 이에 따라 출입구나 계단 위치 등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에서는 뭐 별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만 결국 광양시가 스스로 논란을 불러왔다는 생각, 이것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언더독 주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순천시 이봉남 의원께서 순천시의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 20%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또 직접 취재하셨다고요? 네, 순천시가 4월부터 시정 분야의 청년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청년 위원들의 위촉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순천시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회 20%를 청년으로 구성해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청년이 6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회 비율이 20% 정도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의 시각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개선을 제안하도록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청년 비율의 2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련 시책의 적절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제가 오늘 시 주무부서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취재를 해봤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이 보강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순천시가 현재 운영하는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186개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일시의 모든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과연 청년을 20%로 맞출 수 있겠느냐, 이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순천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86개라고 합니다. 이 중에 청년 위원이 20% 이상인 위원은 불과 7개에 불과한데요. 일단 순천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청년위원회 비율을 20%를 충족하는 위원회를 74개까지 우선 늘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내년 이후 청년 비율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위원회는 오는 2026년까지 130여 개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통상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임기, 진행자님 말씀대로 2, 3년 정도를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20%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마 2026년이 넘어서도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순천시의 현재 기준 각종 위원회 위원이 총 2,168명에 이르고 있는데, 각 위원회에 20% 비율로 청년 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총 430명가량의 청년 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사실은 확보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참여한 청년들 확보가 첫 번째 문제고, 청년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는 것, 이건 역시 시책의 성공적인 정착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역의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심의나 사업 결정에 참여할 청년 위원들의 인력 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순천시는 당장 이달부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에서 45세 청년들의 인재 풀을 운영하기 위해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에서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나 지역의 청년 강사 등 충원이 필요할 때 미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인력을 상시로 등록하는 1845 순천 청년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생각보다 이 청년들의 반응이 좋다는 입장입니다. 이 청년 인재풀에 등록할 순천 지역의 청년들은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문 분야나 활동할 수 있는 희망 분야 등을 작성해 청년 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현재 이 청년 인재풀에 가입한 지역의 청년들은 40여 명 정도가 접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순천시는 최종적으로 청년 인력 풀을 통해서 한 5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구상입니다.
이 순천시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순천시가 일단 멍석을 깔아둔 만큼 이 지역 청년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지 리포터는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 저는 아직 안 키웁니다. 안 키우세요? 네. 한 번도 안 키워보셨어요? 예전에 키워봤죠. 강아지 키워봤죠. 어렸을 때? 네. 우리나라 4가구 중에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참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네.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식이나 반려동물 공공장소에 동반했을 때 갖춰야 된다는 이른바 패티켓, 이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순천에서 요즘에 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오천 그린광장 반려동물 출입 가능 문제라면서요.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핵심 컨텐츠 중 하나가 바로 이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예. 사람과 동물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드넓은 잔디 광장으로 마음껏 정원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개장 이후에 현재 순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요. 오천 그린 광장에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이 댓글에서는 서로의 인신 공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한 인터넷 카페 글을 보면요. 모두를 위한 공원이지만 개들이 곳곳에 소변을 보고 배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면서 이 광장 이용에 불편을 써놓았는데요. 예. 여기에 반려동물 출입 유무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말다툼을 유발하는 언행이 이어지면서 어이구. 비방에 넘어서 혐오까지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떤 네. 분위기였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요. 그린 광장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넓은 단지밭을 거닐고 3, 4, 5 모여서 여유로운 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공원 달리요. 이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는 이들의 의견도 참 분분했습니다. 이곳을 반려동물 동반 공원인지 몰랐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비반려인들은요. 반려동물을 저렇게 데려오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 때문에 불편한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원이 아니야. 강아지의 공원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잔디가 저렇게 깨끗한데 만약에 똥을 치우긴 하겠지. 하지만은 사람들 잔디를 깨끗하게 와서 다 안고 있는데 받고 갈 수도 있으면은 잔디도 지저분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앉으려고를 안 할 거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그걸 자꾸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괜찮을까? 이게 잔디를 까놔놓을 때는 애들도 와서 뛰어놀고 둥글고 또 여러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이제 찌른내가 나고 오줌 냄새 나고 똥 같은 것도 혹시라도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이미지가. 제지를 하든가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기를 하게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동반 지역에서는 동물들 배설물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네. 요즘에 뭐 배변 봉투로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인식들은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이게 눈살을 찌푸리는 거거든요. 네, 이번 찬반 논란도 이 배설물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예. 이 문제로요, 박람회 측에서도요, 개장 전부터 이 광장 주요 출입구에 배변 봉투 및 수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식이 부족한 반려인들로 인해서 이런 입장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반려인들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 비반려인이 반려동물 동반을 반대한 이유가 입장 차이도 있지만 반려동물 관리 소홀이 이런 상황을 불러오기도 했다면서 이 반려인들의 패티켓과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처럼 이렇게 내려놓으면 애들은 무조건 오줌을 싸요. 영역 표시를 하니까. 차라리 기저귀를 했다가 이제 바깥에 나가면 풀더라도 여기 안에서는 기저귀를 차갖고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풍처럼 뭐 먹을 거 사들고 와서 같이 이렇게 있는 것도 그 시간 너무 좋으니까 조금 경고문을 좀 많이 붙이고 펫존 해놓고 하면 그 사람들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요. 펫존을 나눠놓으면 눈치 안 보고 다닐 수도 있고. 견주들도 많이 각석을 해야 되는 게 애들 이렇게 배설물 같은 경우 잘 치워야죠. 그래야 이제 공원들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공원들이 많아지지. 그걸 안 치우면 당연히 싫죠. 우리 이제 애들 산책하면서도 배변 이방 있으면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비애견인들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그만큼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현재 이 오천 그린광장 전체가 반려동물 입장 가능이라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면서요? 네, 이 오해를 풀면요, 이 찬반 논란에 조금은 해결되지 싶은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요, 그린 오천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가 반려견 동반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광장 입구 알림판에도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용 시간대가 있습니다. 박람회 개장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또 반려동물 이용 구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5천 언덕 2개가 있는 광장 남측 부분만 반려동물이 활동할 수 있고요. 나머지 광장은 반려인이 안고 다니는 구간입니다. 아, 내려놓으면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에서는요, 이런 이용 구간에 대해 경계선을 두거나 안내문을 거는 등의 강제를 두지 않는 것은 이 강제성 한계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이런 패티켓이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시설부 조성 2팀 홍경현 팀장 인터뷰입니다. 박람회 개장 이전에 규정을 이미 이제 정해놨었던 사항이고요. 반려견들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오픈 스페이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약간 인식 차이도 있고 안전 위협과 위생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운영 자체는 5,000원더 남측 방향으로 해서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한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운영요원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혼잡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 사항들도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강제하거나 행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시민들 사이에 좀 스며들고 그러한 문화들을 에티켓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순천시가 정원의 삶이라는 캐치프레이를 하고 있는 이 정원박람회 취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이용 구간의 청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조기조기에서는 매일 오전 9시에 높은 수압의 관수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원들이 수시로 환경 정화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누구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 지킨다면 그만큼 오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이제는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죠. 일주일간 흥미롭게 봤던 이슈들 두 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4월 7일인데 일주일이 또 흘렀어요. 여수에서는 지금 윤석열 퇴진 관련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단체마다 또 개인들마다 회람하고 있는데요. 아마 단체 가입보다는 개인 참여 중심으로 할 것 같고 앞으로 일주일에 1회 내지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해서 어떻든 가는 분위기인데요. 어떻든 현재 시국 문제에 대해서 여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요. 정부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라든가 다양한 삶의 질에 관계된 문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여수 시민들의 좀 불만과 또 여러 가지 정권에 대한 좀 불편한 심리들이 아마 시국선언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수 YMCA는 더불어서 현재 지금 신규 직원들이 저희가 한 8명 돼요. 다 청년들인데요. 어떻든 신규 직원 교육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대전에서 저희 한국 YMCA 전국 연맹 차원에서 한 60명 정도 각 지역의 사무총장님들이 계시는데 김석 총장님께서 차기 회장인 부회장이 당선이 되셔서 네, 그렇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축하드릴 일은 맞습니까? 더 바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나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죠. 아마 내후년에 있을 전국 대회를 대비하라고 내심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잘 싸워달라 이런 건데 여수와 순천이 또 중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해주면 감사하죠. 김석 총장님은 또 근황 어떠십니까? 네, 저희는 월요일 날 순천에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년 순천 YMCA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플래시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6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공교롭게.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시민사회 함께하자. 그래서 31개 지금 현재는 3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구주기 순천 시민행동을 결성했고 세월호를 차근차근 구주기를 추모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대응이 굉장히 엉망이다라고 하는 그 이태원 참사에서 보고 있잖아요. 국가 책임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들이 좀 높아질 것 같고 김대희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구주기로 모였지만 아마도 이 세월호 참사 구주기 과정에서 시국선언, 시국회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 또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를 위한 나름대로의 연대체가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됐잖아요. 정원 박람회만 보고 가기에는 순천이 너무 아까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순천 YMCA가 관여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뭐 순천만 보존운동, 그 다음에 뭐 조례호수공원, 그 다음에 기적의 놀이터, 기적의 도서관, 뭐 이런 곳들이 곳곳에 좀 소개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부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한 30명 정도 오셔가지고 순천 곳곳을 좀 탐방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찾아서 해설하고 다녔는데 되게 반응이 좋아요. 이거를 좀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순천 YMCA 배움 여행사 같은 거, 여행 프로젝트 같은 거 해가지고 순천만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여수까지 연결해가지고 뭔가 정원박람회 남도의 굉장히 멋진 정치와 더불어서 뭔가 거버넌스에 대한 배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끝으로는 국가정원 노동조합이 지금 현재 정원박람회 앞에 농성 중에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시민사회 단체의 모임을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그냥 뭐 순천시 입장에서는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 하고 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각하게 그 노동자들이 시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쁘게 또 한 주를 보내고 오신 또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앞서 김대희 총장께서 여수 YMCA 신규 직원분들, 청년분들이 8명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청년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자체 MG 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YMCA에서는 신규 직원분들 교육은 뭘 진행합니까? 아주 고리타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희 총장님이 하는 교육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기독교 영성에 대한 교육, YMC 이념에 누가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는 따분하게 안 합니다. 따분하게 안 하고요. 네. 저희가 교육하는 거 전임 사무총장 이상훈 총장님 보고 이상훈 총장님 더 따분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떻든 YMC가 다 정규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네. 급여는 적지만 내가 좀 새롭게 선택한 직장이 어떤 곳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이게 이제 비영리 NGO 활동이잖아요. 어떻든 비영리 영역 속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곳이라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업무를 가르치는 건데 보통 한 15차시에서 24시 정도 뭐 진행을 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상반기에는 뭐 몇 주 하지만 계속 1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적응 못하고 나가시는 분도 하고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근데 어떻든 뭐 어느 조직이든 기업이든 맞아요. 뭐 같은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잘 적응하면 좋은데 이 찰나의 시간을 넘기는 거죠. 그래도 YMCA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죠. 맞아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YMCA 비영리 공익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과 회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한 만큼 많은 급여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 구조가 없잖아요. 네. 회원의 회비 정도 또는 프로젝트에 연관된 부수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대희 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정책이 두 분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관련된 내용이 뭐 정부나 지자체에 할 것 없이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최근 노동시간 개편 관련해서 대통령이 MG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1,000원 아침밥을 확대하자면서 대학가들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상태죠. 오늘 또 민주당에서도 전남대학교 방문해서 또 아침밥도 같이 먹고 또 했다고 하더군요. 총선 1년 앞두고 청년 표심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지 혹은 다른 방법은 또 없을지 다양한 두 분의 또 제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순천 이야기,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순천시에서 전국에 처음으로 시
위촉 위원회 청년 20% 의무 할당 요걸 이제 못 박았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김석 총장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촉직 위원회의 위원을 청년 20%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 정말 반가운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 정책 협의회나 청년과 연관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아닌 정책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에서도 청년을 20% 의무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10명이면 무려 2명을 청년으로 할당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신에 저는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가 청년을 20% 의무화하겠다고 하고 또 여성을 할당을 30% 하겠다고 하지만 여성 할당 30%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과연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20%를 확보할 만큼 순천시가 광범위하게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광범위한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와 관련된 역할과 위원회의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 회전문 인사, 저만 해도 한 3개, 4개 과거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중복돼서 자칫 한다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몇몇 청년이 위원회에 중복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청년의 역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청년의 시각으로 순천시 정책을 바라보겠다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 청년 위원 20% 의무화라고 하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청년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대학교도 천원 학식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도 야도 민생행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청년 세대에 걸맞는 공이 박수받을 지금 천원 그 학식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요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순천시가 천원 학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렇게 포괄적인 청년 네트워크에게 의사를 수렴하고 그들의 정책이 그들이 생각이 반영될 수 있게 한 방법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나옥현 과장님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청년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용해 주시고 청년 순천 YMC 많이 모여 있습니다. 순천 YMC 도외시하지 마시고 순천 YMC와 이렇게 행보를 같이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흥분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좋은 정책이 나와가지고 네네. 좋은 정책인데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은 이제 말 길게 하시는 김석 총장님 말고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께 앞서 전해드렸던 것이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라는 게 순천 청년 인재 풀이라는 네네.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한 500명 정도를 모집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 오후 기준으로 40명 정도 이제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500명을 다 채우면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20% 정도 한 뭐 180여 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 좀 추리고 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 있어요. 특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특수 인허가와 관련된 그렇습니다. 전문적 영역을 빼면은 실제로 생활이나 주거, 복지, 교육 등등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갈 만한 곳은 한 20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여성도 50% 정도 할당위원회 조건인데 여기다 청년들 다시 20%까지 한다면 실제로 여성과 청년에 배정된 비율들이 물론 중복되더라도요. 최소 50% 정도가 여성과 청년들이 들어오는 건데요. 저희 YMCA도 주로 직원들이 한 40명 되는데 청년들이 한 70% 돼요. 그런데 실제로 위원회는 한 명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요? 우리 33살 된 우리 강영규 부장만 가 있는데요. 그만큼 시에서도 이 청년들을 뭐랄까 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마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영역이나 범위가 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청년들 찾기가 힘든 거죠. 아니 근데 그 순천시가 한다잖아요. 20% 그건 좋은 의무화하겠다 모습이죠. 하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몇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청년 풀을 500명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위원회에 큰 활력을 줄 것이다. 저는 궁금한 것이
500명을 모아놓은 네트워크는 관 중심이 안 되리라는 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제 모든 게 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 거기에서는 자발성의 자기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뭐냐면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특정하게 그런 분야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돼버리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을 20% 의무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러긴 상당히 어려우니 일단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거기에 역량이 필요한 또는 그것이 가능한 또는 그래도 무방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호가 열려있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로 그러니까 조례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짧았죠, 길지 않았죠. 실제로 청년들이 꼭 들어가야 될 위원회가 좀 있어요. 네. 생활복지라든가 교육이나 주거 영역, 또 문화 영역, 뭐 이런 영역은 꼭 청년들이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예산 문제, 참여 예산이라든가 여수시의 전반적인 기획이나 예산과 관련된 영역은 청년들이 오히려 들어가면 더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순천시나 여수시가 1조 한 6천억에서 1조 8천억 정도가 1년 예산이에요. 그중에서 청소년과 청년 예산을 합치면 50억도 안 되거든요. 2% 내외예요. 그럼 실제로 이런 청년들이 들어가서 여수시라든가 지방정부의 예산 중에서 청년이나 청소년 영역에 좀 골고루 들어가도록 이야기를 해주려면 청년들이 사실 들어가는 게 되죠. 들어가면 일단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예. 그들의 방법을 나오고 또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도 여론화시켜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수시도 이렇게 순천시의 청년 20% 할당 위원회 제도는 다른 자치단체도 열심히 좀 배울 필요는 있다고 봐요. 또 다른 관점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이렇게 논의 테이블이 평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네.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러면 논의 테이블을 평등하게 하려면 청년들만 모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인력풀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순천시 청년 총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거기에서 청년 의사를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해준다. 2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어요. 네. 위원 모집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참여한다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그 한 7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청년들이 좀 그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50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예. 네. 꼭 알겠습니다.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랜만에 좋은 청년 정책이 나와서 여수로 가겠습니다. 여수는 청년 월세 지원책을 내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시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여수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이 자가래요. 전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뭐 청년의 범위가 이제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절반 정도가 주거 여건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치. 그러면 이게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김대희 총장께 먼저 드려야겠죠? 네, 보통 이제 청년하면 19세에서 39세 정도를 대체적으로 치고요. 35세 가는 것도 있는데 39세를 좀 청년으로 본다면 예. 어떻든 여수에서 주거 문화 영역은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나은 편이에요. 조금 저렴하니까요. 네, 예. 오히려 수도권 주거 문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취업이나 진로 진학 때문에 올라가는 지방의 그 출신 청년들의 주거권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어떻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1인 가구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 부모 세대를 벗어나서 어떻든 가까운 여수지만 또 일부러 일정한 나이 되면 벗어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들의 주거권 문제도 있는데요. 물론 저는 월세 지원권도 좋지만 차라리 저는 여수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오히려 30% 50%로 차라리 청년 세대에 임대 입주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 돈을 여기에다가 써라. 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은 대체적으로 24평에서 34평 정도 네. 양질에 있고 여기는 저소득층만 오는 게 아니라요. 고급의 전문직, 의사나 건축사, 변호사들도 청년층이라면 다양하게 와서 계층 간에 있어서 혼합이 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싸구려 주택이 아니라요. 여기서 다양한 청년의 전문가들이 모이고 다양한 색깔들이 혼합되어서 가는 공동주거로서의 기능들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여수의 청년들을 우선 입지시키고요. 저는 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중심에 봐야 될 게 수도권에서 여수로 내려온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주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수에 있는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수도권에서 여수 정주하려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은 당장 주거권 문제가 생활의 절반을 임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수도권에서 여수로 진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권 문제에 중심을 둬서 인구 늘리기도 되고요. 그들이 여수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의 다변화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통계 보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저희도 청년 그
주거 정책을 지원해 하고 있고 그래서 YM 4층에 비슷한 쉐어하우스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년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예를 들면 대학생 또는 뭐 짧은 단기에 뭐 이렇게 지역에 내려와 사는 사람들에게는 월세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주거와 관련해서는 거의 성인들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냥 공공임대로 싸게 공급하고 뭔가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각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을 수도 보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여수에서 자가로 살고 있고 심지어 주거 여건에 대해서 5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집을 마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여수지가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책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무는 과정에 있어의 주거 문제 해결 방법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를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 월세 지원책이라고 하지 말고 청년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예산을 풀 예산으로 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이 돈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수도권보다 집값이 싸다고 해서 그것을 본인 돈으로 다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결국은 대출 받아서 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지원해줘야 됩니까? 결국은 이자. 그렇죠.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정책까지 연결해서 봐야지 청년 월세 지원책 이렇게 내놓고 보면 단편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이제 타 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 1년에 한두 명이 있어요. 예. 8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타 지역에 오는데 주거 문제는 사실상 필요하긴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보통 여수 쪽은 원룸이 한 달에 한 40만 원 내외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수의 주민등록 거주가 새로 들어오면서 뭐 한 달에 어떻든 3, 4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여수에 더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저희가 순천 YMCA에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원이랑 YMCA 지금 노플라스틱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를 뽑으면서 급여가 너무 낮잖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행히 YM 4층에 집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주거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해 주마 라고 해서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YMC도 근무하는 데 큰 조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청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한 요소다. 그러기 위해서 이자 지원 문제나 월세 지원 문제나 전세 자금 뭐 관련돼서 뭐 보증 관련된 그 어떤 수준을 좀 낮춰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전입 축하금이랄지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 전세 뭐 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한 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주거 복지 정책으로 그렇죠.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접근을 그렇죠.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석 총장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치권으로 시야를 조금 더 이제 넓혀 보면 청년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침밥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뭐 1,000원 아침밥. 네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아침밥을 시작했으면 점심도 시작하고 저녁도 시작하고 그래야죠. 이게 뭐냐면 총선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총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투표를 통해서 내 권력을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남은 총선 과정에서 여도 야도 어쨌든 청년 정책을 통해서 환심을 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것이 단순하게 환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1,000원 밥상으로 시작했는데 대학 내의 재정이 부족한 문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대학의 일정 부분 재정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정책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1,000원 밥상에 대해서 여도 야도 지금 다 서로에게 환영하고 있고 서로 먼저 다른 대학들을 좀 선점하고 또는 뭐 이렇게 해보려고 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그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뿐만 그러면 왜 청년들에게 집중하겠느냐? 내년 총선이 청년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네. 이미 결정되어 있는 40, 50대의 그 비율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그럼 청년들에게 이렇게 환심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도 그렇게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면 여도 야도 민생 행보를 하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 좀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방식이 농식품부에서 각 대학들에게 이거 사업하니까는 지원하세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선발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떻게 어디까지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과 좀 연결해서 봐야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세금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효과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약간 조금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난주에 못 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수시에서도 정기명 시장이 야심차게 아침밥을 직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청 직원들만 해당된다고 해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아내분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도움은 되겠냐? 그 학교 학생들에게만 표를 얻는다고 이게 청년 표심을 잡겠다라는 것과 맞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이거 거의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러면서 파급 효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학교가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식당을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저것까지 다 따지더라도 대학생들 천원밥상을 하겠다고 하는 정책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학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지원해서 MZ세대 청년 세대의 마음들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이야기는. 저는 각 정당이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책위원회에서 좋은 청년 정책이라고 모든 대학생에게 아침밥 1,000원, 아침밥 주기 하고 또 두 번째로는 학자금, 이자 대출금이죠. 대출 이자에 대해서 면제하는 정책이 나올 건데요. 저는 이게 은발의 오줌누기다.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또 하필 전부 다 대학생이에요. 핵심은 대학생인 거예요.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문제는 이게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물론 누구나 원하면 대학 간다고 하지만 어떻든 청년 중에서 20-30% 내외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상황 속에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결국 청년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청년 정책에 대한 불평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라고 치부하면서 결국 차별을 두는 것,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차별철폐인데 오히려 이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로 가는 거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청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수도권에 살았냐, 지방에 사냐, 대학을 다니냐, 안 다니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또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다양한 좀 차별에 존재해서 청년들이 문제인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근본적으로 이런 법과 제도를 바꿔내고 새로운 뭐 근본적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대학생한테 저는 밥 안 주면 어때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대학교 학자금을 국립대는 뭐 예를 들어서 학자금을 내지 않고 다닌다 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하게 뭐 진로나 관련된 문제, 학자금을 오히려 낮춰주는 문제에 더 중심이 둬야지. 학자금은 한 학기에 뭐 600만 원, 700만 원 받으면서 1,000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차라리 학자금을 더 낮춰주는 문제, 이 문제에 정부가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한테는 어떻든 비정규직으로의 길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민하는 연애와 앞으로 진로에 대한 문제, 취업이 아니죠. 어떤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곳에 나의 직업적 가치관을 둘 것인지에 대한 실패를 하더라도 이들을 감싸주는 인큐베이션 역할들을 하는 뭐 다양한 이런 쪽의 정책들을 좀 치중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1분씩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두 분께서 각각 여수시장과 순천시장이다 생각하시고 1분 동안 내가 이것 청년 정책은 꼭 내고 싶었다 혹은 이건 제안하고 싶다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먼저. 분리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요. 여수시 예산에서 최소한 한 15% 20%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쓰겠다 해야 됩니다. 노인 예산만 60세 이상 예산만 20% 30% 쓰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10대 20대 30대 청년 쪽에 관련된 다양한 주거나 문화 진로 진학 문제 또 학교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든 예산의 20% 이상은 청년들 청소년들 쓰겠다는 거고 또 최소한 주거 문제 좋은 정책이지만요. 어떻든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를 나오고 우리 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동부 지역 포함해서요. 이런 우리 지역에 정주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한테는 학자금 정도는 가감히 무상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직장은 다니지만 이들에게 야간 대학이라든가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과 또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들을 교육의 그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주는
곳에 저는 여수시장이라면 예산과 지원 정책을 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훈 장님. 청년은 이에 필요한 일자리, 주거, 문화, 정치 참여 다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나본 청년들은 지역에서 순천 지역에서 머물고 싶은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여수나 광양처럼 뭐 공단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공영역, 순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자리가 굉장히 청년들에게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그 복지를 바탕으로 해서 주거, 문화 이런 게 확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순천시가 적정한 인력을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큐베이팅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놓아서 한 6년 정도는 순천시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순천시에서 머물 수 있으면서 일자리에 다시 재취직하든지 아니면 창업하든지 그래서 지역에서 머물 수 있기 위해서 순천시가 최선의 노력을 돕게 놓으라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이자율을 낮춰주는 문제, 그다음에 월세 관련된 지원의 문제를 좀 더 확대하고 원도심이랄지 이런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들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창업이 가능한 것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냥 아주 혁신적으로 열어줘야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들만 모여서 토의할 수 있는 뭐 순천시 청년총회 뭐 이런 것들을 좀 개최하면서 뭔가 이렇게 청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시장이라면 이런 표현은 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 노광규 시장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자체 MZ정책 이번 주 살펴봤습니다.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n and on we seem to go, but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till it's gone. On and on we seem to go, but you don't know what you've got till it's gone. On and on we seem to go. 4월 7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PNQ와 타이거 JK 윤미래 씨가 함께한 Life Goes On 흐르고 있고요. 이 곡 들으시고 주말 잘 충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10대도 대학 새내기도 아니란 건 당연한 거지만 괜시리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 추억 미련 이런 것들이 날 붙들고 거센 파도처럼 아직은 여린 내 가슴을 두드려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고 습관처럼 얘기하며 여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후회도 많아. 이 멈출 줄 모르는 시간의 물레방아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은 여전한 것만 같아. 영원한 건 세상에 없다는 건 나도 알아. Your life goes on and on and on and on. On and on we seem to go, but you don't know what you got till it's gone. On and on we seem to go, but you don't know what you got till it's gone. On and on we seem to go, but you don't know what you got till it's gone. On and on we seem to go, but you don't know what you got till it's gone.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평범한 남자. 큰 거 안 바래 그저 아버지처럼만 살자. 다들 부와 명예 쫓더라도 여기에 남자. 난 내게 주어진 길을 따라 너를 져야 한다. 아직 어려서 자주 실수를 저질러 이미